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점점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숙세를 그래서 미리 7월 달에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힘을 내셔야 됩니다. 15페이지, 문제집은 여러분 39페이지부터 볼 차례죠? 문제집 39페이지. 조세총은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 원칙과 예외, 요거 시험에 틈틈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별표시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개를 해놓고, 올해는 좀 최근에 뜸했기 때문에 별표 두 개를 해놓고, 문제집, 자, 39페이지 펴놓고, 우리 보충자료, 우리 요약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15페이지에 10번 테마 먼저 보고, 훑어보고, 또 우리 공부했던 거 빠르게 한번 다시 복습해보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요약집 15페이지 보면 10번 테마죠.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인데, 일단 별표시 두 개를 하시고 봅니다.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자가 있어요. 자, 근데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요. 그랬을 때 매각대금에서 담보가 없이도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이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인데 예외가 또 있죠. 그래서 먼저 1번에 보니까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순서를 보니까 체납처분비가 1등이고 2등이 국세나 지방세예요. 동순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가산금, 이런 순서로 정해집니다. 요거 징수 순서 알고 있는지 종합문제 속에서 최근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요. 옛날에는 체납처분비가 1등이고 2등이 가산금, 3등이 지방세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비 1등이고 2등 국세나 지방세.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거 아니고 순위 같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이런 순서로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조세들 상호간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 그러면 담보자본원 조세가 1등입니다. 담보된 조세. 그 다음에 2등이 압류한 조세고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정해집니다. 자, 어떤 게 집행하기가 쉬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된 조세가 1등이겠죠. 그 다음에 이 국세지방세 우선권의 예외에, 자,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중요한데, 먼저 직접경비 우선이요. 공익비용의 우선. 그래서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가죠. 채권자 공통의 비용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이 무조건 최고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먼저 선집행,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가 일반 국세보다 우선하는데, 주의를 보니까 이 규정은 지방세나 공과금 자체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고요. 양가로 2번에 보니까 피담보 채권의 우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법정기일 전에, 그래서 법정기일이 뭐냐면 피담보 채권,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담보된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그 법정기일이 박스 안에 나와 있죠. 신고 납부할 때는 법정기일이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합니다. 고지서 도달이 아니라 발송일이 법정기일이고, 바꾼다면 고지서 도달일로 바꾸겠죠. 발송일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질권, 저당권이 담보되는 채권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국세, 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근데 다만 얘도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지방세의 경우 그래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서 매각대금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가로 안에 보면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나 가산금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 제외하고, 징수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경우에 다음에다가 여러분이요, 요 말을 좀 추가해 놓으세요. 요 말을 추가하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법정기일 전에 요 말을 좀 거기다 추가하면 정확하게 되는데, 법정기일 전에,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등기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이 더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당의 재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보다는 우선할 수 없지만 법정기일 전에 이 말을 거기다 추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거기 징수하는 경우에 등기 그 사이에다가 법정기일 전에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하지 못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이 일반 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더 우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기시면 16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계속 나왔었죠? 네. 동그라미 2번 요거요. 자,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여기입니다. 자, 고개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 보기 전에 목운동부터 한번 하시고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6페이지 계속 이어서 봅니다. 중요한 부분.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동그라미 2번 보면, 맨 꼭대기요. 요약집 16페이지.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자,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나 국세, 이거를 우리가 흔히 당해세라고 그래요.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 얘네들은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이 국세 지방세가 우선합니다. 피담보채권보다. 어떤 게 그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냐, 이거 알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봤단 말이죠. 자, 재산세예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는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있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예요. 자, 그리고 자동차세. 자, 상속세, 증여세. 그래서 주로 보니까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과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 증여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 보유세, 대표적인 거, 재산세, 친구, 자,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도 참고적으로 자동차 보유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당해세로서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자, 피담보채권보다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양가로 3번 소액주택 임차보증금, 양가로 4번 소액상가 임차보증금. 여러분이 중개사표에서 배우는 법령이 정하는 이 소액 임차보증금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얘네들도 체납처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양가로 5번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소액 임금채권. 그래서요,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니까 월 임금채권이 100만 원씩인데 총 임금채권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3개월분 300만 원은 무조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고요. 나머지 기타 임금채권은 이제 따져봐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일반 임금채권. 기업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즉 그러니까 피담보채권보다는 우선할 수 없어요.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는 일반 채권 우선할 수 없는데, 다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일반 조세보다 우선한데요.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보다는 얘네들도 우선할 수 없대요. 니은번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에 일반임금채권도 지방세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일반임금채권도 지방세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알겠네. 그러니까 결론은 일반임금채권은요, 피담보채권 따라다녀요. 저당권, 질권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얘도 덩달아 바로 뒤따라서 우선하고,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이면 덩달아 얘도 후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 저당권 등이 담보되는 채권과 지방세 관계, 그래서요, 오른쪽을 먼저 봅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매각대금에서 최고 1등은 공익비용 또는 체납처분비가 무조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소액임차보증금, 주택이나 상가, 소액임차보증금, 그리고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무조건 2위 그룹이고요. 3등이 이제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예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같은 이런 당해세가 3등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등, 5등, 6등은 따져보는 거예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럼 피담보채권이 자 4등이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얘네들이 이제 4등이고, 그 다음에 5등이 기타임금채권 바로 뒤따라서, 그리고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이요. 저 지방세나 국세 같은 가산금이요.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맨 꼴등이고요. 그럼 오른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세요.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1등, 2등, 3등 딱 정해져 있죠. 공익비용 또는 체납수원비 1등, 2등이 소액 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차권, 3등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들. 그 다음에 이제 4등, 5등, 6등은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으니까 자 어떤 게 더 우선해요? 지방세가 상금, 조세 채권이 4등이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뒤따라서 바로 누가 나와요? 기타 임금 채권, 그리고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맨 꼴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문제집 39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요 39페이지 1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보니까 역시 보충자료 금방 봤던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국세 우선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1번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 그렇죠?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 당해세들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고. 2번 국세, 지방세가 상금, 체납수원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게 우선의 원칙이죠? 맞고 원칙. 3번 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임금채권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보상금은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얘네들이. 근로자가 중에 최소 생계를 위한 거니까 2등 얘네들이.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무신고한 소득세 법정기일은 해당 세액의 납세 고지서 도달일이며 신고한 소득에 대한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그러는데 원래 법정기일이요 피담보채권과 저세권세의 우선적을 정하는 이 법정기일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인데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보통 징수로 징수할 거 아니에요. 고지서를 통해서. 그럴 때는 납세 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언제라고 그랬어요? 아까 발송일. 고지서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세 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입니다. 아까 요약집에 봤던 것을 조금 응용한 지문이죠,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응용력은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고지서 발송일이지 도달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참고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 법정기일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온 문제인데 자세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3번 문제 다음 보시면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 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랬는데요. 3번 지문만 한번 좀 볼게요. 3번 지문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그 신고일 이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종합소득세, 그 종합소득세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됐다는 얘기잖아요. 신고일 이후니까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잖아요, 여러분. 신고 납부할 때는. 그럼 신고일 이후니까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됐으니까 피담보 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선할 수 없잖아요.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됐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각대금 종합소득세를 징수할 때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종합소득세에 우선한대요. 틀렸죠, 여러분?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됐으니까 국세지방세보다 피담보 채권이 우선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습니다. 우선한다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3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4번 문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요. 15페이지 참 좋은데 자, 요약집. 납세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국세와 다른 채권의 행사가 양립하면 일반적으로 국세가 우선하지만 다른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방세 체납수원비는 국세가 상금에 우선한다. 체납수원비는 자, 공익비용 또는 체납수원비는 무조건 1등이었죠? 네, 맞고요.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국세가 상금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얘네들 2그룹이었잖아 임차보증금. 3번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액임금 채권 최종 3개월분은 국세가 상금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얘네들도 2그룹이었죠? 네. 4번 봅니다. 교부 청구한 국세는 선압류한 지방세가 상금보다 우선한다 그랬는데 아까 조세들 상호간에는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어떤 게 이거 집행하기가 쉬운지를 생각해 보시면 자, 선압류한 조세가 교부 청구한 조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교부 청구한 국세가 선압류한 지방세가 상금보다 우선한다니까 틀렸죠, 여러분들?
조세들 상호간에 1등 담보된 주세, 2등 압류한 주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주세 순서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국세와 지방세는 평등주의한 동순위를 채택하고 있다. 국세라고 그래서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동순위입니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5번 문제를 보시니까 다음은 국세지방세 우선권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보시면 지방세 가산금 체납조원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경우 징수 순서는 체납조원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그렇잖아요. 자, 옛날부터 제가 문제 요거 있었던 문제인데 요즘은 요거 알고 있는지 자 나중에 이제 예전에 나왔었고요. 자 1번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등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제3매각이 있어서 매각대금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은 법정기일 전후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요거 이 임대차 확정일자를 갖춘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거 추가해서 적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요약집에. 자, 법정기일 전에요. 근데 법정기일 전후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법정기일 전에 자,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전후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 틀렸어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당해세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설정일자 관계없이 우선하는 거고 당해세가 얘네들은 임차 보증금 요거 얘네들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은 자, 요거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을 때 지방세 가산금보다 우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2위 그룹이었던 법령이 정하는 소액 임차 보증금, 법령이 정하는 소액 임차 보증금은 주택이나 상가에 중개사법에 배우는 그 소액 임차 보증금 수도권 외지역 임차 보증금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2위 그룹이고, 예? 자, 그 법령이 정하는 근데 그렇지 않은 그 그렇지 않은 임차 보증금, 소액 임차 보증금이 아닌 그런 임차 보증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을 때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액 임차 보증금은 체납조원비, 국세가산비 항상 우선한다. 아유, 체납조원비 얘가 항상 1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액 임차 보증금도 체납조원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택이나 상가에 법령이 정하는 소액 임차 보증금 2위 그룹이잖아요. 예. 아까 2위 그룹. 예. 체납조원비 공익비용이나 체납조원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조원비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 틀렸습니다. 이거. 그래서 4번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4번 해설을 보니까 여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한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한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상가에 있어서는 이거 언제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제한이 없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맞지만 5번 보면 먼저 압류한 조세가 있을지라도 평등주의에 의해서 국세와 지방세는 동순위를 채택하고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자, 조세들 상호간에 담보된 조세가 1등, 2등이 뭐라고요? 압류한 조세, 3등이 교부 청구한 조세. 그러니까 무조건 평등주의가 적용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압류한 조세가 있으면 어떤 게 우선한다? 압류한 조세가 우선하는 거지.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42페이지 문제집 6번 문제 금방 봤어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7번 문제 별표 시험입니다. 이게 7번 문제처럼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몇 번. 자, 봅니다. 기출문제인데요. 7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위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갑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해서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한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예? 자, 그런데 그 피담보 채권
그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들이 있는데 그거 아닌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 종부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수세. 답 나왔죠,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취득세지. 얘는 당해세가 아니잖아요. 나머지 애들 종부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은 당해세들이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당해세 알고 있는지를 계속 시험에서 몇 번 물어봤습니다. 9번 문제는 여러분이 우선 변제 순서 요거 정하는 거. 아까 1등 체납소음비 또는 공익비용, 2등 그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또 소액임차보증금, 3등 자, 그 당해세, 4등, 5등, 6등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느냐 후에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피담보채권과 주주채권 여부 따져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쭉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아까 설명드렸고 넘어갑니다. 44페이지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10번 문제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뭐 실전에서 기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자,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10번 문제 보니까 요약집 역시 15에서 16페이지 참조고 개인 사업자인 갑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갑소유 주택을 압류하여 공매했다. 매각 금액은 1억 원이고 배당을 신청한 채권자 및 채권액이 다음과 같을 때 관할 세무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셔가지고 가끔씩 계좌분들이요, 요런 사안과 관련한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에서 내가 이제 어떻든 간에 우선 내가 요걸 어떤 그 보증금을 내가 뭐 전세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요거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 할 때 요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받는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이 자 1,000만 원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 임차 보증금이. 그다음에 종업원 을에 대한 임금 채권이 2,400인데 그 중에서 월 임금이 200만 원씩 12개월 해가지고 2,400이네요. 그러니까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을 무조건 2위 그룹인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은 2, 3은 6이니까 얼마? 600만 원. 이거는 무조건 2위 그룹이고 자 여기 종합소득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나머지 임금 채권은 따져봐야죠. 피담보 채권이 우선하면 덩달아 우선하고 후순위면 덩달아 우선이고. 자, 세 번째, 압류된 주택에 대한 A은행의 채권이 4천만 원인데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걸 이제 중요해요. 2018년 6월 2일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갑의 종합소득세가 5천만 원인데 법정기일 2018년 11월 16일입니다. 자, 그러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느냐 후에 설정되느냐에 따라 피담보 채권 달라지죠. 11월 16일인데 자, 저당권이 더 먼저 설정됐죠. 6월 2일이요.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 4천만 원. 이게 국세 지방 종합소득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4천만 원도 우선하고 피담보 채권도 또 압류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압류한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세 이런 당해세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무조건 얘가 3등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우선하네요. 그렇잖아요. 자, 우선 변제 소액임차 보증금 1,000만 원도 우선하. 얘 2위 그룹. 자,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뿐만 아니라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피담보 채권 바로 뒤따라서 나머지 기타 임금채권도 우선. 그러니까 2,400만 원 임금채권도 무조건 다 우선하죠, 조세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담보 채권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으니까 4천만 원 우선하고 조세보다, 종합소득세보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당해세니까 무조건 3등이고 그래서 우선하고. 그러니까 다 우선하네요. 그러면 요거 문제 푸는 방법은 자, 매각금액 1억 원에서 매각금액 1억 원에서 자, 종합소득세보다 우선하는 것들 다 빼면 되잖아요. 1,000만 원, 2,400, 4천만 원, 1,000만 원 다 합치니까 요거 얼마입니까, 여러분? 전부 다 합치면 이게 8,400만 원 나와요. 자, 그러면 1억에서 8,400 빼니까 종합소득세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 남는 금액 얼마예요? 1,6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그래서 어떤 게 우선하느냐 이거 따지는 겁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피담보 채권도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고 바로 뒤따라서 나머지 임금채권도 우선하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순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따져보시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만 풀면은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가장 깊은 최상위까지 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 어떻게 나오든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45페이지 문제집 서류 송달인데 자, 요거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죠. 이게
서류 송달은 공무원세법에서는 중요해요. 공무원세법에서는 서류 송달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개사세법에서는 서류 송달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편하게 한번 요거를 한번 요약집 우리 한번 잠깐 볼게요. 편하게 그냥 한번 봅니다. 그냥 편하게. 그래서 막판에는 이런 거는 막판에는 안 보셔도 되고 지금 이제 한 번 정도 공부해 놓고 가면 돼요. 막판에는 공부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어디냐면 요약집 19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9페이지 13번 테마 서류 송달이요. 그냥 지금 한번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모의고사 나오면 그때 그냥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판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 한번 자세히 정독해서 봅니다. 서류 송달이요. 봅니다. 송달 방법은요.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 교부 송달, 직접 주는 방법, 또 전자 송달, 인터넷이나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전자 송달하는 방법. 예외가 있는데 공시 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 교부 송달이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공시 송달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신문에 이렇게 일간 신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막 쭉 이렇게 뭐 공시 최고 이래가지고 막 나오는 거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보겠더라고요. 자, 공시 송달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공시 송달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공공할 때 그 공이잖아요. 보일시예요. 그러니까 널리 보이게 송달하는 방법이죠. 자, 공송달의 사유도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해요.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3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나쁘게 하는데 송달하기 곤란해요. 4번 세무공무원이 2위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나쁘게 하는데 송달하기 곤란해요. 다 곤란하고 불분명하고 이런 경우죠. 양가로 2번 공송달의 방법. 공송달의 경우는 서류 공고는 지방세 정보통신망 또 시운회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하는데 어떤 회사 모의고사 보니까 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이걸 일간신문은 주간신문으로 바꿔가지고 모의고사 냈더라고요. 일간신문입니다. 자, 이 경우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위해서 공송달할 때는 다른 공시방법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유치송달이라고 해요.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상인 그 밖에 종업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송달을 거부해. 그러면 송달할 장소, 여러분 보세요.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는다고 거부해.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한다? 두고 올 수 있어. 이렇게 서류 송달할 장소에 그냥 두고. 유치송달이라고 하는데 아니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막 거부해. 그러면 두고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해요. 됐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45페이지 한번 봅니다. 문제집 45페이지. 문제집 45페이지 보시면 1번에 다음은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주간신문에 게시한 경우에도 공송달의 요령이 있다. 아까 어떤 신문에 공시한다고 그랬어요? 일간신문. 1번 틀렸고 일간신문에 되고. 2번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송달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2번 맞고요. 3번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상인, 종업원, 기타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송달을 거부한 때는 공송달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이 아까 공송달은 곤란하고 불분명하고 이렇게 곤란하고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해.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유치송달에 가서 서류 송달 장소에 그냥 두고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유치송달에서 두고 오는 거지 공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곤란하고 그럴 때만 공송달하는 거지. 3번 틀렸습니다. 4번 납세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는 통상 우편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4번 해설을 좀 봅니다.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는 납세고의서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는 등기우편에 의해서 하여야 하나.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우편에 의해서 해야 되나. 과세기준일과 납부 시기가 정해져서 매년 부과하고자 하는 지방세로서 고의서 한 매당 합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납세고의서 독촉, 체납처분에 관계된 중요한 그런 것은 뭐로 해야 돼? 등기우편으로. 그래서 4번 납세 고지에 관계되는 중요한 서류는 통상 우편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고요. 5번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둡니다. 5번 해설을 보세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해서
대표적 없는 경우에는 연대납세무자 중에서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 중요한 거니까 연대납세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그렇구나 한번 눈여겨보고요. 2번 문제가 기출문제인데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지방세 입원법상 공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는데 요거 의외로 있잖아요. 자, 공송달은, 서류 송달은 제가 안 가르쳐 줬는 데 있잖아요. 강의 안 했었어요, 이거. 예전에. 그냥 강의 안 했거나 아니면 어떤 곳에서는 인강 촬영 때문에 한 번 정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제 이거 살짝 그 1번 문제 같은 요 정도만 한번 풀어주고 그냥 너무 한 번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얘기해주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있잖아요. 2번 문제를 많이 맞췄어요. 눈치가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지방세 기본법상 공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1번,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용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해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용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3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받을 수 없는 거 확인돼서 반송되면서 나쁘게 한데 송달이 곤란해요. 4번,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해요. 그 다음에 5번, 세무공무원이 이회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라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나쁘게 하는 송달이 곤란해요. 자, 눈치 있는 분들은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맞췄냐 그랬더니 하나가 튀더래요. 여기 보세요. 예, 1번부터 1, 2, 3, 5번 이거는 곤란한데 4번만 정당한 사유 수령을 거부해. 뭔가 딱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4번을 찍어가지고 맞춘 분들이 많았습니다. 4번은 정당한 사유 수령을 거부하면 그냥 어떻게 한다? 거기 장소에 두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눈치껏 풀어보시면 되고요. 47페이지 구제제도 있죠? 이것도 시험에서 한 번 딱 나왔고 그 다음에 독립화 문제로 그 다음에 한 번은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어요. 구제제도는 여러분들이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 이것도 요약집을 먼저 봅니다. 17페이지 한번 봅니다. 권리구제 요약집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약집 17페이지 봅니다. 11번 테마 권리구제요. 국세의 권리구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정당한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이 권리구제 보면은 거기 이의신청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심사청구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심판청구라는 것도 할 수 있고 감사원의 심사청구도 할 수 있고 안 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청구기간은 부당한 침해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며칠 내요? 90일 내에 다 제기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자, 근데 결정기간은 청구받고 나서 이 결정하는 기간은 좀씩 다른데요. 국세에서 이의신청은 결정기간이 며칠로 돼 있어요? 30일로 돼 있어요. 근데 지방세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에 대한 그 결정기간이 30일로 돼 있는데 요걸 드래그하면서 제가 이거 눈에 잘 안 보이고 요걸 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소리해가지고 요걸 수정을 못했는데 30일을 며칠로 고치냐면 90일로요. 지방세는 요것도 다 90일이에요. 지방세는 다 그냥 90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60일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60일 나오면 일단 60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가 권리구제에 관해서 기간이 60일이 기간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하여튼 기간에서 여러분이 60일이 나오면 일단 권리구제에서는 틀렸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확실한 다른 게 없으면 60일 나오면 어떻게 한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30일인데 자, 90일로 고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국세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30일이에요. 근데 지방세 권리구제는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90일인데 결정기간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며칠이라고요? 90일로 이걸 고쳐놓습니다. 드래그해서 제가 붙여놓다가 이걸 안 바꿨어요, 그냥. 자, 그래서 90일로 고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에서요.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불복제도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리다 그랬어요. 이의신청 절차는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선택적인 필수 절차인데 다만 둘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 이게 이제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온다 그러면 이 3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서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심사청구, 심판청구 둘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면 틀려요.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임의적이라 받을 수도 있고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지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다만 둘 중 하나만 거쳐야지 심사청구도 받고 심판청구도 받고 중복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꼭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 4번 지방세계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일단 집행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이의신청 제기하고 심사청구 제기하고 질질 시간을 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고 5번 지방세계본법상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의신청이 아니라 오타죠? 의의가 아니라 이거 바꿔야죠? 이것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타 수정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지방세 권리구제에서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90일인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은 요거 90일로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요약집을 90일로 수정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서 보시면 문제집 47페이지에 문제집 47페이지 1번 문제 있잖아요. 다음은 구제 절차 중 거칠 수 있는 순서이다. 이 중 틀린 거랬는데 자, 심사청구에서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의신청 절차는 임의적인, 그러니까 거치지 않고도 심사청구로 바로 제기하고 행정소송 갈 수 있잖아요. 또 이의신청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 갔다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가 심사청구 받고 행정소송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가 심판청구 받고 행정소송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가 심사청구도 받고 심판청구도 받고 그리고 행정소송 이거 돼야 안 돼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가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쭉 한번 풀어 읽어보시면 아까 설명 다 드린 게 나와요. 근데 제가 요거 또 권리구제도 제가 강조하지 않았는데 딱 한 번 1년에 강의하면서 요게 청구기간 같은 게 중요한데 다 90일이고 지방산업국세나 청구기간 90일이고 또 하여튼 기간에서 60일 나오면 일단 옛날에는 60일, 90일 중구난방이었다가 지금은 청구기간 같은 건 다 90일로 통일됐고 그래서 6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보세요. 그걸 어떻게 기억했다가 했잖아요. 요거 문제 쭉 보니까 90일 쭉 나오는데 60일 나오고 30일도 있는데 제가 14일도 있는데 제가 60일 나오면 틀렸다고 그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기억해가지고 4번을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나 강의 이거 거의 안 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그랬어요. 아유 수업 시간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60일 나오면 일단 저기 정답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맞춘 사람도 있어요. 이게 원래는 60일이 아니라 30일인데 30일까지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다. 30일인데 그 수업 시간에 그걸 기억해가지고 뒷걸음질 치다가 맞춘 수험생이 있어요. 하여튼 수업을 잘 들은 수험생들은 이렇게도 맞추고 저렇게도 맞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권리구제에서 여러분 왔죠? 권리구제에서 일단 60일 나오면 60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60일 나오면 일단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고 틀렸다고 보시고 60일은 그 다음에 하여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꼭 기억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그 문제집은 일단 우리가 문제집은 그 50페이지 취득세로 가겠습니다. 취득세. 자, 취득세로 여러분 펴놓고 우리가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보니까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으네. 취득세는 우리 선언 문제가 출제되는데 네 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근데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취득세에서 우리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고 또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뭐고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요.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취득세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이 납세의무자는 시험에 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올해 나오는 부분이고요.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어느 때를 취득의 시기로 하느냐는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작년에 독립한 문제로 지문 길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소홀히 합니다.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취득 시기는 좀 중요성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냐는 요거는 이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인데, 몇 문제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몇 문제가 나오느냐가 문제지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대한 거 작년에 27회 시험은 과세 표준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올해 역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세율은 무조건 나오는데 몇 문제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과세분과 세율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가고, 또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그 납세 절차도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이거는요. 시험에 이것도 거의 그냥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 되느냐는, 자, 작년에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2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취득세 출제가 되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50페이지 문제집 50페이지 1번 특징 및 과세 대상물인데 별표시 하나만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